이번 시간은 일과 에너지 첫 파트입니다. 일 에너지 정의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일단 일과 운동 에너지의 정의를 내리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을 정의를 할게요. 물체에게 힘 F가 작용하고 있고 이 힘 F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S만큼 했다면 우리는 그 물체에게 힘 F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일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와 물체가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정의가 돼요. 이때 1이라는 것은 워크의 약자 W를 기호로 쓰고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 줄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프 X축이 거리, 그리고 Y축이 힘인 그래프에서 알아야 될 기울기의 면적. 이것은 기울기 아래 면적은 힘과 거리의 곱이기 때문에 힘과 거리의 곱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1의 부호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의 변이 방향이 똑같은 경우는 1이 양수가 되고요. 반면에 힘을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동 변이 방향이 왼쪽인 경우라면 이때는 1의 부호가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1의 양이 0이 되는 경우를 봐야 되거든요. 이 식에 의거하면 힘을 주지 않고도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힘이 0이기 때문에 1의 양이 0이 되고 힘을 주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S가 0이 되기 때문에 1의 양이 0이 되겠죠. 또 있습니다.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1의 양은 0이 되어요.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선생님은 앞으로 기호 EK라고 쓸 거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에요. 만약에 물체에게 이렇게 일을 하여서 이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면 질량이 M이고 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으로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2분의 1을 곱한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과 운동 에너지의 정의를 내렸어요. 전 시간에는 이 힘이라는 것을 시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역학적인 현상을 공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관계가 나오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을 갖고 와 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세 번째 공식은 가속도와 변이의 곱의 2배의 값은 나중 속도의 제곱과 처음 속도의 제곱의 차이였죠. 자, 이 식에 있는 변수들을 그림에다가 표현을 할게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처음에 V0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힘 F가 일정하게 가해지어서 S만큼 이동한 경우 물체의 나중 속도가 V가 됐고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의 양변에 질량 M을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질량 M을 곱하고 여기에도 질량 M을 곱해서 식을 이렇게 꾸며볼 수 있어요. 여러분 MA 질량과 가속도의 곱은 그렇죠 힘이었죠. 힘과 변이의
곱은 아까 공부했던 물리량이었네요. 운동 에너지입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의 차,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까 힘과 그 힘의 방향으로 변이된 거리의 곱은 물체의 한 일의 양이었죠. 결국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에서 이 힘이라는 것을 시간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나왔다는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힘과 작용 시간의 곱은 충격량 I였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은 역학적 현상인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현상을 다른 색깔의 안경으로 쳐다보았을 때 가령 빨간색 안경을 본다면 현상들이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본다면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그처럼 똑같은 역학적인 현상을 공간이라는 안경으로 본다면 운동 에너지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분석이 되는 반면 시간에 대한 관점, 시간에 대한 안경을 쓰고 본다면 운동량이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꼭 이 관계를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1에너지 정리를 다양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원에서는 중력과 탄성력의 경우에 대해서만 공부할 거예요. 중력부터 볼게요. 지면으로부터 질량이 m인 물체가 H1인 지점을 아랫방향으로 V1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떨어지고 있다가 이 물체가 H2인 지점에서는 V2로 속력이 바뀌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에너지 정리를 써볼 텐데 중력만 작용하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상황이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mg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중력이 이 물체에게 한 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죠. 중력 힘과 그리고 중력의 방향으로 변이된 이동 거리는 이 파란색 길이 H1에서 H2를 뺀 값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즉 이 항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입니다. 이 일은 어떤 것으로 바뀌느냐?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바뀐다.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죠. 탄성력의 경우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탄성력에서는 여러분이 일단 탄성력의 성질부터 정의를 해야겠네요. 탄성력이라는 것은 고무줄, 용수철처럼 모양이 변형이 되었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성질에서 비롯된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 원래 길이가 이랬다고 할 거고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다고 할게요. 질량이 m인 물체가 용수철이 원래 모양이기 때문에 복원되려는 성질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탄성력이 0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용수철의 원래 길이 대비 이렇게 늘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리면 용수철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겠네요. 왼쪽으로. 더 늘린다고 할게요. 더 늘리면 더 늘리면 이때는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이 작용할 거예요. 이때 탄성력의 크기는 원래 길이 대비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프의 x축은 탄성력이고요. y축 정말 x축 정말 중요합니다. x축은 그냥 길이가 아니고 원래 길이 대비 변형 길이라는 거 유념하십시오. 원래 길이 대비 변형 길이. 그래서 탄성력은 크기가 원래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라고 쓸 수 있어서 관계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는 늘어난 길이 x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를 등호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값을 곱하게 되고 이 k값은 용수철 상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왜 붙느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우는 선생님이 원래 길이 대비 늘렸던 경우입니다. 늘어난 변이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양수값이에요. 변이의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힘은 어때요? 힘은 이 변이의 방향의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죠. 왼쪽으로. 힘은 이렇게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즉,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정의된다는 것을 부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물체를 이렇게 압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압축을 하면 변이 방향은 이렇게 왼쪽이 되죠. 반면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죠. 이렇게 압축을 하면 다시 되튕기려고 하잖아요. 이처럼 탄성력이라는 것은 변이 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를 뜻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부호를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상황을 이렇게 가정할게요. 물체가 처음에 자 여기 x1만큼 늘렸을 때 왼쪽으로 v1만큼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탄성력의 크기는 kx1이 되겠죠. 크기는. 그리고 x2인 지점을 왔을 때에는 물체가 v2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고, 자, 여기서 탄성력 크기 kx2가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1 에너지 정리를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1 에너지 정리. 탄성력이 한 1의 크기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탄성력이 한 1을 정의할 건데요. 아까처럼 중력의 경우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지점에 따라 변하지 않은 일정한 상수값이었기 때문에 단순 곱으로 정의할 수 있었지만 탄성력은 위치에 따라 값이 일정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곱해서 1을 정의하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힘거리 그래프에서의 유의미한 부분, 기울기 아래 면적이 희미한 1이었죠. 그래서 x1에서 x2까지 탄성력이 물체 한 일의 양은 이 기울기 아래 면적, 노란색 사다리꼴 면적입니다. 이게 탄성력이 한 일의 크기예요. 이 면적은 이렇게 정의할게요, 여러분. 밑변과 윗변의 합과 높이의 곱과 나누기 2. 그래서 2분의 1 k x2 플러스 x1 x2 빼기 x1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면적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하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자, 나중 운동 에너지, 지금 여기가 처음 상태였고 여기가 나중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력과 탄성력이 물체 한 일의 크기를 각 상황에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유도한 식의 값들을 이항하여서
또 다른 식을 만들어 볼 텐데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 식을 전개하여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mg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 이것은 mgh2 플러스 2분의 1 mv2 제곱,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확인했죠? 어때요 여러분?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또 다른 에너지의 합이 H2라는 또 다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의 합과 똑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식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밑에다가 쓸게요. X1인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의 합이 X2인 지점에서의 어떤 에너지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나 2분의 1 mv 제곱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이 에너지가 무엇이냐? 이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EPG라고 쓸게요.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중력과 속도와 기준점으로부터 떠있는 높이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탄성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EPK라고 쓸게요.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용수철 상수 그리고 원래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의 제곱으로 정의가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가 된다. 어떤 특정 지점, 특정 공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는 특정 때, 특정 시각에서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었잖아요. 충돌 전 시각과 충돌 후의 시각에서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공부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점에서의 에너지의 합이 보존이 된다. 다시 말해, 전 시간의 운동량과 충격량은 시간에 따른 관점, 오늘 공부했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보존되는 것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즉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특정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이라는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이 됩니다. 반대로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지 볼게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질량 m이라는 물체가 h2라는 높이에서 v라는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낙하하면서 h1이라는 지점을 V'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물체에게 중력도 적용하지만 마찰력과 공기저항에 의한 마찰력 F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 물체에 적용하는 알짜힘 mg-f에 의해 이 알짜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이동한 편의는 h2 빼기 h1이죠. 이게 알짜힘이 한 1이고
이 알짜이한 일에 의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게 될 겁니다. 뭐 구태여 운동 에너지 변화를 쓰라고 한다면 나중 속도의 제곱의 질량과 이분의 곱한 값에다가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으로 정의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여러분이 전개를 하면 밑에다가 쓸게요. 마이너스 F H2 빼기 H1 그리고 플러스 mg H2 H1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처음 포텐셜 에너지에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를 뺀 거니까 결국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수값입니다. 결국 이걸 이렇게 이항을 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이 나오지 않고 마찰력이 한 일의 양만큼 손실이 돼요. 이 관계식을 꼭 기억하셔서 조금 어려운 킬러 문제를 풀 때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을 다 마무리했어요. 키워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의 키워드는 물체에 작용한 희미한 일의 크기는 힘과 변이의 곱으로 정의가 되었고 힘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아래 면적은 희미한 1이다 라는 거,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힘을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1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면 탄성력을 논의할 때에는 여러분이 그냥 길이가 아니고 원래 길이 대비 변형된 길이라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과 같다는 것, 그리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이 나오지 않고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비롯한 그 외부 힘이 한 일만큼 줄어든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참 많네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노래입니다. 완전히 이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로 초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일의 정의에 따르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경우에는 그 희미한 일이 0이 되었어요. 가끔 그런 초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합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려고만 하냐, 평탄하게 가도 괜찮다. 이런 말에 휘둘리는 순간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수직이었을 때 일의 값이 0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비범한 성공을 얻으려면 비범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범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비범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일수록 내 기준과 가치를 믿고 앞으로 직진해야 합니다. 그 고단함을 무릅쓰며 하루하루를 애쓰는 나 스스로를 알아주는 사람, 나 자신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도 내 슬픔에 관심이 없대도 그런 나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오늘도 라는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